홍익학당 이 두 개를 가지고 또 아무튼 더 큰 일을 해보려고 지금 연구 중이고, 하는 것 자체가 다 공부죠. 창당하는 것도 공부. 오늘 왔더라고요. 이제 홍익학당 준비위원회 그 승인됐다 하는 그 증서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창당입니다. 이제 5개 시도당에서 1,000명씩 모아서 5,000명을 모으는 게 이제 목표입니다. 그 다음 목표. 말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한 시에서 부산에서 1,000명을 모은다. 대구에서 1,000명. 저희가 지금 시작하려는 데가 광주에서 1,000명. 5개인데 일단 저희가 인천, 경기도, 서울 이렇게 한 6개에서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또 상황 봐서 조정하겠지만 일단 요 5개에서 시도에서 1,000명씩 모은다. 쉬운 일이 아니. 또 많이들 도와주시고 1,000명, 5,000명 못 모으면 나가리입니다. 그래서 뭐 그것도 공부죠. 다음에 준비해서 또 하면 되죠. 그래서 이왕이면 또 한 번에 하는 게 좋아서 여기저기 이제 많이 알려야죠. 팩스로 받을 수 있으니까 뭐 별건 아니니까 편하게 해주시면 당비 안 내셔도 되고 당원 가입 의지만 밝히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별거 아니고. 근데 뭐 어떻게 보면 또 별거고요. 또 각자도 생각하신 정치적 의견이 있으신데 뭐 무조건 그 제 강의 좀 들으셨다고 제가 뭐 도와주십사 하기는 그렇고, 아무튼 제가 제 강의를 들으셨으면 제가 뭔 생각하고 무슨 의도로 홍익당을 열었고 운영할지 아실 테니까 그 뜻에 동감하시는 분은 또 당원 가입해 주시면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죠. 그래서 이 힘을 갖게 되면 우리의 목소리가 이제 커지니까요. 재밌는 일 같아요. 이제. 또 안 된다 그러면 국민의 뜻이 일단 홍익당이 하나의 올바른 정당으로 작용할 수 없을 거라고 판단하신 거니까 그건 또 그것대로 존중하고요. 근데 저희는 또 하는 데까지 해보는 거고. 항상 그렇습니다. 그때그때 자명한 것만 하면 되지 뭐 우리가 막 애타하면서 억지로 우리 뜻대로 상황을 바꾸려는 마음을 품는 거는 저희가 공부한 거랑 안 맞으니까 저희는 항상 우리도 욕심 있고 또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또 양심의 원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타인들과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사회에서는 타인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옳아도 상대방이 아닌 것 같다고 하면 좀 자중할 줄도 알아야죠. 그래서 저희는 항상 그런 원칙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지금 저기 청와대에 계신 분처럼 국민 대다수가 아니라고 제발 빨리 오늘 내려와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아니다 하고 나는 사실 정확히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는 거잖아요. 사과가 됩니까? 국민들이 설득이 됩니까? 안 되는 게요. 사과를 하려면 먼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상대방 마음을 헤아려야 돼요. 상대방이 이것 때문에 되게 놀랬겠구나. 이것 때문에 참 자괴감 드시겠구나. 이것 때문에 지금 잠 못 자고 계시겠구나. 이것 때문에 토요일마다 지금 내 집 앞에서 이렇게 외치고 있구나. 뭔가 이런 실감나는 그 공감 속에서 소통 속에서 사과가 가능한 거예요. 안 그런 경우에는 사과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뭘 잘못했다 느낌이 안 드니까요. 또 새누리당 분들도 또 감싸준다고. 이만한 대통령이 없었다 그러면 수상한 게 과거 새누리당은 어느 정도 해드셨길래 이만한 대통령이 없다고 하실까요? 과거에 더 하지 않았을까? 다른 대통령도 캐야 되지 않나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 기사를 보니까. 이 양반들은 도덕 불감증이에요. 양심 불감증. 이런 분들한테 나라를 맡겼던 겁니다. 홍익당 연다니까 많은 분들이 밑바닥부터 밟아야지 뭔 짓이냐 뭐 이런 분도 계시고요. 뭐 입법은 모르겠는데 행정 경험을 못 믿겠다. 입법은 어떻게 믿으세요? 제가 법을 뭘 안다고요? 전 입법이 더 불안한데. 행정은 가서 눈치껏 뭐 움직이겠지만 입법은 법을 하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법률을 만들어요? 저를 너무 높게 보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면서, 근데 제가 뭔데 그러면 제가 제 자신을 아는데 왜 이렇게 설치느냐?
행정이건 입법이건요, 전문가가 하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정치인들 중에 양심 전문가가 필요해요. 양심 전문가들이 중심을 잡아줘야 행정 전문가, 각 입법 전문가, 각 분야 전문가들이 살아납니다. 지금 야당에요. 입법 전문가가 없을까요? 공무원들 중에 지금 무슨 그런 입법 전문가나 이런 행정 전문가들이 없을까요? 근데 왜 나라가 이 지경일까요? 그 전문가들을 활용하는 운영의 묘가 없다는 거예요. 경영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 경영자는 양심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계속 강의해 온 게 양심 경영, 인문 경영, 노자의 무의 경영 이런 경영만 강의하고 다녔단 말이에요. 거기 핵심이 뭐냐면요. 전문가들을 잘 살려 쓰는 비법이 양심에 있다는 거예요. 대학에도 나옵니다. 양심적인 사람이 있다면 다른 재능 없어도 반드시 중용해라. 왜냐?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재능을 자기 재능처럼 여기면서 그 사람들 재능을 지원해서 큰 성과를 내게 한다. 욕심꾼한테는 절대로 맡기지 마라. 왜냐? 다른 사람의 재능까지 착취해서 자기 살려고 남들을 핍박하니까. 이런 사람은 나라를 망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경영자가 없어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연구한 게 양심 경영이라서 제 전문성을 뭔가 나라에 좀 보탬이 되게 할까 해서 지금 이 창당을 하고 나서서 외치고 있는 겁니다. 저한테 다른 거 물어보시면 제가 잘 모르죠. 근데 저는요, 양심 경영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자신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모르면 전문가들 동원해서 하면 돼요. 그게 뭐라고요? 이해되시죠? 제가 모든 걸 알고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누구한테 물어보면 되는지 알면 돼요. 이해되시죠? 여러분이 머릿속에 지식 다 넣어갖고 다닙니까? 스마트폰 믿고 다니시지? 스마트폰을 잘 활용하는 사람이 필요하지. 지금 그거 암기의 달인, 뭐의 달인, 어떤 프로그램의 달인이 지금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 나라가 지금 어지러워진 데는 그런 분들이 안 계셔서 이렇게 어지러워진 게 아니라고요. 그런 분들이 잘 돌아가게 하는 딱 하나가 부족해요. 양심 경영인. 다른 거 지금 제가 필요한 게 아니라 제가 봐서. 그래서 거기에 도움이 될까 해서 하는 거예요. 저희는 양심 경영을 전공했기 때문에 양심 경영에 있어서라면 분명히 이 나라에 도움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나라가 수많은 전문가들이 자기가 노력한 것 이상의 성과를 내도록 경영을 해드려야 돼요. 그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나라의 비전을 제시하고 미션을 분명히 하고 우리나라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우린 태어났다. 어렸을 때 막 이런 거 외웠잖아요. 이게 미션이고 우리 사명 아닙니까? 우리는 인류의 양심을요, 더 고양시키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내 삶부터 이 더 양심적인 삶을 삶으로써 이 땅에, 이 우주에 이것이 인간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태어났어요. 그 본질이 양심이에요. 그래서 양심 빠진 경영이라는 건 뭐든지 말아먹습니다. 결국에요, 경영학과 가시면 뭘 배우냐면요. 결국 경영학과에서 수많은 걸 배우지만 본질은요, 인간에 대한 이해예요. 인간을 이해 못하면 경영을 못해요. 누굴 경영하는데요? 인간을 경영하는데. 인간을 경영하는 비법에 대해서 저는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다고요. 그걸 활용하시라고요. 지금 제 재능, 이 양심 경영의 이 재능을 나라에서 좀 써주시라고요. 어디든 좀 써주시라고요. 뭐 어디라도 좋은데 써주시라고요. 지금 그렇게 피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홍익학당에서 뭘로 지금 이 나라에 기여할 거냐, 인류에 기여할 거냐, 양심 경영 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그런데 이게 말로 해서는 안 돼요.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제 강의 지금 5년간 제가 매일 떠든 강의가 유튜브에 다 있습니다. 보시면서 저한테 이렇게 야권 분열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나서지 마라, 뭐 정당이 웬 말이냐 이런 얘기 하실 시간에 제 강의 좀 보시고, 아니 뭐 여러분이 돈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뭐 알아서 하겠다는데 왜 그 자꾸 타박을 놔요? 여러분이 손해 볼 일 하나도 없는데. 보시고, 제 강의 보시고 뭐 하겠다는 건지 들으시고, 제가 말로 떠드는 거를 실제 몸으로 구현할 수 있는 사람인지 여러분이 판단해 보시고, 저 친구한테 맡겨서 좋은 재밌는 서비스 받을 것 같으면 선택해 주시면 되고, 아닌 것 같으면 선택하지 않으시면 돼요. 민주사회에서 왜 창당도 제대로 못합니까? 뭐 빨갱이 국가예요. 뭐 창당 좀 한다는데 뭐 별의별 소리를 다 해요. 이 사입이야 창당하시고 뭐 하다 그런 말까지 들었어요. 그냥
정말 뭐 망해버려라 하는 말이지 무슨 어떠한 건설적인 비판도 아닌 정치가 웬 말이냐. 정치가 뭔데요? 지금 여러분 이것부터요. 여러분 발상이 완전히 잘못되어 있고 여러분 민주국가에 살고 계신 분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정치를 왜 하려고 그래? 정치가 뭔데요? 원래 건전한 시민이 해야 되는 게 정치예요. 정치를 방치하는 시민은요, 건전한 시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나라에 대해서 책임지려는 마음이 하나도 없는, 주인의식 없는 시민이에요. 건전한 시민은요, 정치에 나갈 수 있어야 되고, 나가게 나라가 보장해 줘야 돼요. 근데 이 나라는요, 정치 좀 하겠다 그러면 힘들어요. 개인이 돈 엄청 끌어다가 뭘 해야만 돼요. 지금 창당하려고 어디 기관 좀, 공간 좀 빌려보려고 하니까 그것도 다 뭐 정당 관련된 거는 안 빌려준다고. 공간 확보도 어렵더만요. 이 창당 발기인대회 하는데 왜 공간을, 아니 시민이 나라 위해서 뭐 좀 해보겠다는데 나라가 도와주지를 못할 망정 뭐 하나도 이렇게 힘들어요. 다 개인 사비로 돈 많이 들게 돼 있더라고요. 저희가 움직여 보니까 알았어요. 대부분 보니까 웨딩홀 빌려서 하더라고요. 도대체 왜 창당 준비를 웨딩홀에서 하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관공서에서 그거 하라고 뭘 대줘도 시원찮을 판에. 이 얘기는 뭡니까? 국민들이 정치에 좀 관심 안 가져줬으면 하는 거 아닌가요? 기본적 마인드가, 이 마인드가. 정치에 좀 나서지 마라. 너희는 그냥 개돼지처럼 살아라. 우리가 인도할 테니. 우린 정자가 다르다, 너희랑. 우리가 인도할 테니 너희는 그냥 살아라. 이게 조선시대 마인드 아닙니까? 조선시대도요, 양인들이면 다 과거 볼 수 있었어요, 평민들은? 실제로 볼 수 있나요? 못 보죠. 형편이 어떻게, 과거 볼 형편이 안 되잖아요, 실제로는. 그럼 당연히 해요. 네가 무슨 과거냐 하고 본다고요, 나중에는. 평민이 과거 보려고 그러면 바리케이트를 몇 중으로 쳐서 다 막아요. 양반 자제들이나 금수저들이나 하는 걸로 바꿔버린다고요. 법에는 누구나 할 수 있다고 해도. 지금 보면요, 국민들이 누구나 정치할 수 있어야 돼요. 정당 만들어서 양심적인 주장할 수 있어야죠. 그게 뭐라고요? 이건 민주 시민의 어떤 책임인데, 나라가 좀 이상하면요, 발언권 내야 돼요. 원래 발언권 안 내고 있는 시민이 이상한 겁니다. 시위라도 해야 돼요, 원래. 근데 시위를 막아요. 자꾸 꼼수로 시위를 막으려고 해요. 세종대왕 때도요, 성균관대생들이 와서 자꾸 시위했어요. 세종대왕도 막 돌아버릴 것 같아도 어떻게 못합니다. 시위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강제로 해산해요. 국정에 불만이 있다고 이렇게 항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왕도, 그러면 이 양심 있는 리더는 스스로를 반성한다고요. 짜증은 나도 이 상황이 이거를 강제로 힘으로 이렇게 못 한다고요. 설득하려고 하고 소통하려고 하고. 왜 내 속을 못 알아주냐 하고 진지한 대화도 해보고 이런 식으로 풀어가는 거예요. 짜증이 나도. 이게 민주사회죠. 지금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지 참 헷갈리는 겁니다. 보고 있으면. 어떤 사극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역사의 아주 막장 사극의 한 어떤 시대를 우리가 같이 공감하면서 체험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하여튼 그런 게, 이게 리더들만 이상한 게 아니라 그 속에 오래 살다 보니까 국민들도 머릿속에 이게 세뇌가 돼가지고 정치한다 그러면 아주 무슨 큰일 나는 줄 압니다. 뭐 발견하면 신고하실 기세예요, 요즘. 뭐 누구 정당한다더라. 기세가. 악플들이 그래요. 악플들을 보면. 악플도 많이 올라오거든요. 물론 응원의 글이 더 많습니다만 가끔씩 올라온 악플을 보면 제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지 착각이 들죠. 예전에 역적모의 한다고 찌르던 시대 있죠. 조선시대. 조선시대는요, 몇 명이 사랑방에 모여있으면 찌릅니다. 역적모의 한다고. 그러니까 누가 혹시라도 나라에 반기 될까봐 막 이렇게. 그러던 지금 시대에 살고 있는 것도 아닌데, 자유로운 그런 정치활동에 뭔가 이렇게 보면 나라가 도와주는 것도 없고, 자꾸 장벽 높여놨고. 그게 현재 우리 수준인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그런 거를 저희도 이제 이것도 해보니까 아는 거 아닙니까? 해보면서 조금씩 깨는 거죠. 우리부터 하면서 정치의 문턱을 낮춥시다. 이런 운동도 같이 하고 싶어요. 아니, 양심적인 사람이 하는 거예요, 정치를. 전문성이 필요한 데는 전문가가 가면 되고요. 이런 양심적인 시민이 필요한 자리도 있어요. 그럼 양심적이기만 해도 되는 자리가 있다고요. 그런 데는 양심적 시민들이 가서 건전한 사고방식으로 의사결정을 도와주면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국가의 중대한 의사결정에 필요한 건 양심적인 어떤 결정이지 다른 게 아니에요. 전문성은요, 전문가들이 이 자료 다 줄 거 아닙니까? 그걸 보고 양심적인 결정할 수 있는 역할도 분명히 있다고요. 예, 그런 역할을 하고 싶다는 겁니다, 저는. 전문성 있는 분야는 전문가들 말을 듣고 따라야 되고, 저는요, 이 공부에서 얻은 게 그거예요. 전문가들 중에도요, 편견과 욕심에 빠진 사람인지 양심적인 사람인지 보면 압니다. 양심적인 사람들 말을 듣고 편견과 욕심에 빠진 사람들은 아무리 전문적 용어로 포장돼 있더라도 그거 가짜예요. 그거 물리치고 요거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거 지금 하실 수 있겠냐는 거죠. 이 경영하려면요, 사람을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말은 그럴싸하지만 속에 뭔 욕심으로 저 말을 하고 있다. 이거 읽어내서 막아버려야 돼요. 지금 이 나라의 정치에 나가면요, 정치가들이, 저도 들은 게 많아요. 나가면 대번에 당하는 게 이 관료들이 딱 자기들 논리만 만들어놨죠. 몇십 년씩 만들어 놓은 논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로 아무리 좋은 일 하려고 해도 대통령이 바뀌어도 가서 자기들 식으로 싹 틀어버린다는 거죠. 다 못 당한대요. 그것만 연구한 사람들이. 우리나라 최고 엘리트들이, 머리 제일 좋은 양반들이 그것만 연구해서 누가 오든지 우리 편하게 우리 위주로 끌고 갈 수 있게 다 틀어버린다. 정책 결정부터 다. 이게 전문가들이 하는 짓이. 그 전문가들이 하는 짓을 해요. 파헤쳐서 깨려면요, 전문가도 필요하지만요, 사람을 읽어내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욕심에 휘둘리지 않고 편견에 휘둘리지 않고 공정하게 사람을 꿰뚫어 볼 그런 안목을 가진 리더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진정한 민주사회는요, 시민들 중에, 자기 분야에서 열심히 살아오는 시민들 중에 자기 분야에서 깨달은 그 지혜를 가지고 양심적이기만 하다면 얼마든지 정치에 나가서 나라의 큰 의사결정에 발언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올바른 민주사회예요. 예전에 그리스 다 그렇게 했어요. 일반 시민이 했어요, 정치를. 근데 갑자기 이 정치를 되게 소수의 전문가들만 하는 것처럼 바뀌었어요.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문가들도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지금 무슨 전문가예요? 민심도 읽어내지 못하고 민심을 뒤따르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무슨 우리 국민의 리더인 전문가라는 겁니까? 결국 그 양반들도 자기 분야에서만 전문가인 거지, 나라를 운영하는 데서 전문가들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현재 정치인들이. 나라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전문성은요, 결국은 민심을 읽어내고 민심을 창조적으로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 전문성에 대해서는 왜 우습게 보고 법 하나 아냐 모르느냐, 경제 문제 뭐 아냐 모르느냐. 그건요, 그 분야에 평생 공부한 사람들도 답을 못 내는 분야예요. 그래서 결국 그 분야도 그 전문가들하고 우리가 상담하면 되겠죠. 그래도 그 전문가도 쉽게 다 못 내는 그 전문적 분야 가지고 우리가 지금 나라를 운영하냐 못하냐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자명함이라는 건요, 지식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우리는 항상 자명한 삶을 사는 전문가여야 됩니다. 즉 컴퓨터에 대한 지식이 여러분 없으시죠. 그럼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 자명하게 처리할 수 있어요. 컴퓨터에 문제 생겼을 때. 가장 신뢰할 만한 업체에다 맡기면 그만이에요. 컴퓨터를 고칠 수 있는 지식이 있다면요, 여러분이 자명하게 고치면 그만이에요. 어느 경우에도 우린 자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느 분야에 대한 정보가 없다. 그럼 그 분야의 전문가랑 상의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 지혜가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 앞으로 홍익학당이 모든 걸 알아서 지금 창당을 한 게 아니라고요. 각 분야 전문가들의 말씀을 경청할 용의가 있고 그분들과 함께 자명한 세상을 꿈꾸고 같이 만들어갈 어떤 중심점으로서, 센터로서 한번 역할을 해보겠다는, 이해되시죠? 이 센터가 없으면, 전문가들만 있으면 엮일 것 같으세요? 노자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자에 전문가를 뭐라고 하냐면, 통나무를요, 양심 경영자를 통나무라고 하면요, 각 분야 전문가들을 통나무를 쪼개서 만든 그릇이라고 합니다. 그릇은 다양하겠죠. 동그란 그릇, 네모난 그릇, 세모난 그릇, 다양한 그릇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원래 그 통나무는 하나겠죠. 어떤 모양도 없겠죠. 이걸 통나무 박자라 그래요. 박. 요거를 통나무를 쪼개서 흩어서 만들었다고 산. 도인은 무의 경영자, 무의 경영하는 사람은 통나무로
이 각각의 장관들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 전문성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무의경영 전문가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거는 이 역할밖에 못해요. 경영을 해줄 수는 없다고요. 지금 정치인들이 아무리 입법 전문가고 아무리 경제 전문가도 그거 전문가예요. 그 지혜를, 그 정보를 활용해서 국민을 살리는 데 쓰려면 무의 경영자, 양심 경영자가 필요해요. 저는 아무튼 20년간 그것만 전공한 사람입니다. 아무튼 저한테 맡겨보시면 뭐든지 살려놓을 거니까 한번 보시라고. 홍익학당도 작지만 안 망하죠. 밖에서 보면 금방 망할 것 같아도 안 망합니다. 양심 경영을 계속하면요, 망할 수가 없어요. 특히나 나라 경영은 양심 경영을 해야 됩니다. 양심적인 리더만 있으면 돼요. 양심 없는 사람들이 꼼수를 부려서 해결하려고 하면 아무리 천재들이 덤벼도 나가 떨어집니다. 그게 노자의 핵심이에요. 다스리려고 하면 절대 다스려지지 않는다. 천하란 물건은. 오직 도로 이 무의경영을 행할 때만 천하가 안정되고 다스려진다. 이 말씀 모르시면요, 정치나 경영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요. 왜냐? 최고의 경영학자한테 제가 강의를 들었는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경영학은 결국 인간을 경영하는 건데 인문학 아니고는 경영학을 배워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인간을 이해 못하시면 경영이라는 건 안 됩니다. 지금 인문학에서 지금 홍익학당이 어떤 업적을 냈는지는 아실 거예요. 유튜브에서 무상으로 지금 사실 전 인류를 대상으로죠. 유튜브는 세계로 나가니까. 그런데 불행히 제가 영어를 못해서 한국인들 위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인들한테 제일 먼저 그 메시지가 나간 겁니다. 인간 경영의 핵심이, 양심 경영의 핵심이 다 나갔단 말이에요. 지금 그냥 유튜브에 스마트폰을 통해서 유튜브에 접속하시면, 팟캐스트에 접속하시면 그냥 인문학의 정수를요, 생생하게 고전 안 뒤져보셔도 뭐 이런 모든 유불선, 기독교, 이런 뭐 힌두교 철학의 핵심을 다 들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론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삶에서 어떻게 그걸 활용할 건지 실전 비법을 다 실전 팁 위주로 강의를 드렸어요. 고전에 대한 정확한 이해 플러스 항상 실전 팁. 당장 당신 집에 가서 가정에서 어떻게 할 건가, 그거. 몰라 괜찮아 해서 마음 진정시키고 양심 성찰해서 자명하게 바로잡아라. 계속 복잡한 이론 체계와 아주 간략한 현실적 실천 지침, 실천 팁. 항상 저는 강의를 그런 식으로 해왔습니다. 항상 실천이 저는 제일 주제였다고요, 제 강의. 이론적 근거는 실천을 위해서 필요한 거니까. 그래서 그 실천의 영역을 확장해 보려고 창당한 것뿐입니다. 홍익학당을 통해서, 그래도 아무래도 학당에선 학술 위주니까 이론이 더 주잖아요. 실천이 더 주인 그 단체를 만들어서 이제 우리가 유튜브에서 5년간 우리가 공유했던 그 양심 철학을 가지고 한번 일상을 박변혁해 보자. 모든 사회 제조의 핵심은 정의입니다. 정의. 학문의 핵심은 진리입니다. 학문은 홍익학당의 제일 핵심은 진리여야 돼요. 진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가르치고 있는가. 사회 제도, 모든 정치 제도의 핵심은 정의여야 돼요. 실제로 정의롭게 경영하고 있는가. 이 두 개가 양대 축입니다. 제 홍익학당을 통해서 저는 진리를 밝혀보려고 했고, 인간이 어떻게 살면 되는지 인간의 길을 밝혀보려고 했고, 그 밝힌 그 결과물들을 여러분과 무상으로 누구나 알 수 있게, 돈이 조금도 장애가 되지 않게, 남녀노소 누구나 알 수 있게 보급했습니다. 이제는 뭘 해보고 싶은 건지 아시겠죠? 진짜 정의로운 사회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요게 이 두 개가 같이 가지 않으면 우리는 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사는 맛을 느낄 수 없게 돼 있어요. 인간은 프로그램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진리를 알아야 여러분은 살 수 있고, 이게 내비게이션입니다. 실제로 내비게이션대로 살아야 사는 맛이 납니다. 진리도 모르고 정의로운 삶도 모른다면, 진선미한 삶을 모른다면 우리는 살아도 사는 게 아니다. 이게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에요. 소크라테스가 내가 아테네 시민들한테 한 짓이라고는 진선미를 가르쳐 준 것뿐인데, 지금 나를 죽인다면, 만약에 나를 죽인다면 니네 어떡할 거냐라고 해요. 이제 사는 맛을 못 느낄 텐데 어떡할 거냐? 사는 맛을 이제 모를 거고 배울 사람이 없을 텐데 어떡할 거냐? 하고 걱정해 주면서 소크라테스 변론이 끝납니다. 이제 너희들 큰일 났다 하고 가요. 황당하신 분이죠. 사람이 산다는 게 뭔지요,
그냥 살아서는 모릅니다. 먹고 싸고 즐기고 먹고 싸고 즐기고 그 이상의 더 고차원적인 의미가 있다는 걸 알려면요. 결국 그런 양심의 화신들, 성현들이 와서 온몸으로 양심을 구현해줘요. 자기 삶을 통해서. 그게 사실은 정치예요. 나 하나 바꾸는 게 정치예요. 별게 아니라 정치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를 양심적으로 바꿈으로써 남들까지 감화시키는 게 정치예요. 나를 바꾸지 않고 정치하겠다. 이러니까 지금 본말이 틀어졌기 때문에 수많은 정치인들이 있지만 이 나라 국민들은 결국 발도 못 뻗고 오늘 밤도 잘 자긴 글렀다고요. 지금 매일매일 들려오는 뉴스를 보면 오늘 밤도 오늘 잠 못 들고 전전긍긍하겠구나 하게 만드냐는 거죠. 이해되시죠? 진짜 정치인이 뭔지 아신다면요. 정치인을 남들한테 저 사람은 변호사니까 법을 아니까 정치를 잘할 거야. 허황된 생각입니다. 저 사람은 경제 전문가니까 법을 잘할 거야. 저 양반 시사평론 잘하는 거니까 정치를 잘할 거야. 그런 사람들한테 백날 맡겨보세요. 정치가 되나. 그런 사람 말 듣고요. 욕심적인 말들 쳐버리고 양심적인 것만 택해서 쓸 수 있는 리더가 없으면, 경영자가 없으면 꽝이에요. 그건 참모들이나 할 소리지, 참모들이나 할 소리지, 리더는요, 그게 아니라고요. 그 참모들이 전하는 수많은 정보 중에 비양심적이고 지금 이 상황에 맞지 않은 찜찜한 건 쳐내고 자명한 거 골라서 하자고 하면 끝이에요. 그리고 그 경영자는 왜 이걸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자기를 따라온 사람들한테 끝없이 비전과 미션을 설명하면서 그 조직의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리더여야 되고요. 이건 아무튼 경영의 기본입니다. 지금 이 나라에 필요한 건 경영자인데 자꾸 엉뚱한 전문성 있는 사람을 찾고 있어요. 그래놓고 자꾸 올려놓고 또 욕합니다. 못하네. 이 사람도 못하네. 이 사람 경제 전문가 맡겨봐요. 이 사람도 엉터리네.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양심 경영자를 찾으시라니까요. 찾으시면 있을 텐데. 저를 한번 시험해 보세요. 아무튼 제가 그 하나보다는. 그건 진짜 이건 간단한 얘기인데 인간에 대한 이해고 인간을 다룰 줄 알고 인간을 진짜로 어떻게 만족시키는지 욕심의 만족이 아니라 양심의 만족까지 어떻게 시키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이 경영자입니다. 그게 리더십의 본질이에요. 전 그 강의만요 기업이나 온갖 대학 가서 계속 하고 다녔어요. 근데요 제가요 강의하면서 보잖아요. 사회 유지들이에요. 사회 지도층들이에요. 얘기하잖아요. 잘 이해 못해요. 눈이 풀려 있어요. 양심 얘기할 때 특히 눈이 풀려 있어요. 다른 얘기하고 하면 또 눈이 돌아옵니다. 뭔가 이렇게 욕심 충족 얘기를 하면 자극적인 얘기를 하면 눈이 돌아오시는데 양심이 답이고 양심 경영의 비법은 하면 그때부터 의식이 멀어지세요. 못 받아들이세요. 다 보입니다. 강의하다 보면. 그래서 여기서 강의하는 걸 제가 즐겨요. 여기서 강의하면 뭔가 잘은 모르겠는데 다들 알아들으시겠다는 눈빛을 하고 계세요. 근데 지금 밖에 나가서 강의하잖아요. 한두 명 정도 알아듣지 대부분 눈이 점점 풀려가요. 양심 경영의 핵심으로 조금만 가면. 비근한 일상 얘기를 하면 또 그냥 눈이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이거 어렵다. 머리 다 좋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IQ랑은 다르다는 것을 선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영성지능의 문제야. 양심지능의 문제. 양심지능이 있는 분은 재밌다고 따라오는데 양심지능이 떨어지면요. IQ만 좋잖아요. 양심 경영을 얘기할 때 못 알아들어요. 자기 계산이랑 전혀 안 맞아요. 얘기가. 양심을 해가지고 이렇게 사람들하고 수작을 한다고? 만족시킨다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머리 계산이 더 빨리 돼버려요. 그냥 사람들한테 뭘 주고 뭘 받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계산이 자꾸 그쪽으로 굴러가지. 양심으로 했을 때 이 사회 전체가 어떻게 긍정적으로 돌아가겠는가? 이거 못 읽어내요. 그러니까 못 읽어내니까 못하죠. 안 보이니까. 못 읽어내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거 읽어내는 비법을 제가 5년간 떠들었는데 아무튼 제 강의 보시면 아실 거예요. 나중에 온 국민이 같이 제 강의를 좀 보시길 바래요. 우리나라 수준이요. 세계 최고의 그 영성 강국, 문화 강국이 될 수 있어요. 자부합니다. 전 세계에 뒤져보세요. 제 강의 같은 내용 없어요. 지구에서 없어요. 예전 성인들 때 해놓은 거예요. 그걸 지금 다시 복원해서 살려 쓰는 데는 없다니까요. 다 악보만 있지 지금 현재 연주하는 사람이 없어요. 세계적으로.
저희가 지금 연주하는 방법을 다시 찾아낸 거예요. 기능 보유자죠, 기능 보유자. 여러분은 기능 보유자한테 지금 기능을 배우겠다고 오신 겁니다. 저 죽기 전에 배우셔야 돼요. 죽고 나면 그 기능을 못 배워요. 다시 악보만 남아요. 그 미묘한 감각입니다. 미묘한 선을 걸어가는 그거를 보고 배우셔야 돼요. 만약에 제가 이제 정치에서 영향력을 더 갖게 되면요, 더 보여드릴 수 있어요. 어떻게 미묘한 선을 따라가는지. 그건 양심만 보고 따라가야 돼요. 욕심을 자꾸 봐버리면 놓쳐요. 내 일반인한테 이 얘기를 지금 어떻게 해요? 정치가들 불러놓고도 해봤자예요. 사실 해봤자예요. 그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하면 이런 이득이 납니다. 이렇게 구체적 수치를 들고 얘기해 주면 이해하시는데, 이렇게 해서 지금 양심대로 따라갔을 때 이 긍정적 효과가 우주의 기운이 막 도와가지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못 따라가는 거죠. 이해되시죠? 못 따라가요. 그때부터는 얘기가. 왜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끝내 이해가 안 돼요. 당장 그냥 뒤통수 치고 뺐으면 그만인데 왜 그걸 돌려서 저렇게 어렵게 해가지? 그렇게 해야 나중에 뒤탈이 없이 깨끗하게 모두가 좋아지거든요. 그거 전문가입니다. 답답해요. 이걸 제가 계속 얘기해야 되는 게 제 입으로. 이해되시죠? 왜냐면요,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하시니까 홍익학당이 지금 드릴 수 있는 서비스가 무궁무진한데 그건 안 보시고, 저기 기초의회부터 행정을 좀 배워서 올라와야 되지, 뭐 무슨 입법을 좀 배워서 올라와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 자꾸 하시는데, 저희가 공꽃바라는 게 아니라 저희가 제 삶을 20년간 제 삶에서 실험해 본 그 전문적인 지혜를요, 이 나라를 위해, 인류를 위해 쓰고 싶다는 게 본질입니다. 이 서비스 원하시면 좋아요. 아니면 싫어요 눌러주시면 돼요. 기존의 그 인식을 가지고 자꾸 뭐라고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건 민주주의의 기본에도 안 맞는 소리예요. 빨갱이 국가에서 하는 소리예요. 아니, 당을 만든다고 이건 공산당 그 일당 독재하는 데서나 나올 말이지 도대체 어디 민주국가에서. 벌써 마인드가 문제가 있잖아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양심 경영하는 그 양심 건국을 합니까? 그래서 제가 사실은요, 될까 해요. 사실 제 마음은 뭐냐면, 지금 어느 때보다 저기 청와대에 계신 분의 도움으로 양심이 각성됐어요. 어느 때보다. 지금 시위 현장에서도 막 쓰레기 떨어지면 죽습니다. 내가 양심하러 나와서 이럴 수 있나 하고, 거기 저 사람들처럼은 안 돼야지 하고 지금 양심을 지키시는데, 이렇게 불 들어왔을 때 뭔가 이렇게 좀 따뜻해졌을 때 양심 얘기를 하면 이게 먹힐 것 같아서 지금 이때가 기회다고 당을 열긴 했지만, 진짜 양심 경영 이거를 진짜 진지하게 받아들여 주실까, 사람들이. 국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안 일어나요. 보살도는 그렇습니다. 보살도는 강요할 수는 없어요. 국민들이 원하시지 않으면 저희도 서비스를 해드릴 수가 없어요. 원하시게 설득은 해야죠, 저희가. 설득은 해야 되지만 결국 마지막에 좋아요, 싫어요 누르시는 건 국민들이에요. 국민들 대다수의 판단을 저희는 존중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설득은 해보되 결국 결정은 다수의 국민들이, 다수의 시민들이 하는 거다. 이건 철칙입니다, 보살대에서. 그래서 저는 최선을 다해서 알리고 홍보하고 하겠죠. 다만 선택을 안 해주시면 지금 시기가 아니구나 하는 것뿐인 거고요. 그건 또 장기전이죠. 다른 방식을 또 찾아야죠. 어차피 저는 죽을 때까지, 또 우리 학당은 죽을 때까지 양심구현이 사는 낙이니까, 이게 저희가 하는 수행의 핵심이니까 이대로 할 거고요. 다만 방법은 계속 바꿔가겠죠. 현재는 창당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대중들을 한번 설득해 보고자 한다는 겁니다.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이 손해보실 일이 없어요. 그냥 학당 회원분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분들이 손해볼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잘 되면 대박인 거죠. 양심 대박이죠. 양심이 대박이죠. 양심만 이루어지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근심 걱정하는 모든 집값 문제니, 뭐 교육비 문제, 의료 문제, 모든 문제, 취업 문제 다 해결됩니다. 지금 그게요, 무슨 경제 전문가, 무슨 법률 전문가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요. 근본적으로 그분들의 도움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절박하지만 그분들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 증거로 현재 해결을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국회의원들 대부분 변호사 아닙니까? 다 법률 전문가세요. 해결 못해요. 그런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지식들, 그런 정보들을 인류를 위해, 백성을 위해 진지하게 밀고 나가면서 끝없이 양심으로 경영해 나갈 그 리더들이 없어서 지금 이 모양이라는 거죠. 그거는 전문성 있는 영역인데 쉽게 생각하세요. 양심에 대해서는 쉽게 생각. 다른 거 법, 아이고 어렵겠다. 사시 봐야 되고 어렵겠다. 양심도 영적 고시를 봐야 돼요. 이거 합격하려면 어려워요. 화환경 보셨죠? 1단부터 9단까지, 10단까지 고 영적 고시 봐서 올라가는 게 장난 아닙니다. 그런 시험 봐야 돼요. 양심 경영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양심 경영 전문가들은요, 다른 재능은 몰라도 소크라테스가 법률 전문가입니까? 행정 전문가입니까? 몰라도요, 그분은요, 양심 전문가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만약에 정치를 맡겼으면요, 그런 수많은 전문가들을 활용해서 그분은 가장 최선의 결정을 내렸을 거예요. 국민들 모두에게 제일 자명하고 최선인 결정, 자기 사심 안 붙이고 그런 결정을 계속 내려서 정치를 했을 겁니다. 이건 기본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정치에 나갈 운이 없으면 민간에서 최선을 다해 양심을 밝히는 거고, 정치에 나갈 운이 있으면 나가서 밝히는 거고. 이게 맹자가 뭐라고 했냐면, 세상에 등용이 되면 겸선천하, 천하랑 같이 선을 하고, 세상에 등용이 못 되면 운이 내가 세상에 나갈 운이 아니면, 정치에 나갈 운이 아니면 이 뜻이에요. 등용이라는 건 정치적 등용이에요. 정치에 입문을 못하면 군자들은 독선 귀신, 자기 몸뚱이 하나라도 양심적으로 끝까지 죽을 때까지 닦으면서 살다 가는 거다 이거죠. 다행히 만약에 등용이 되면 천하랑 선을 같이 누리고, 천하와 함께 양심 문명을, 양심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누리고, 양심 문화를 누리고, 천하의 등용이 안 될 땐 자기 혼자라도 그 양심 문화를 지키며 살다 간다. 이게 철칙입니다. 그래서 저는 창당을 통해서 천하와 함께 이 선을 누릴 수 있을까 한번 국민들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원하시는지. 그래서 대신에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저희 삶 속에서 그걸 양심을 보여주면서 또 이 우리 조직을 양심적으로 운영하면서 설득해야 맞겠죠. 그건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최종 선택은 결국 국민들이 하시는 거다. 이건 기본 이제 게임의 공식입니다. 이거를 앞으로 이제 학당의 이 행보를 보실 때 항상 그 원칙 속에서 보시면 좋겠어요. 저희도 그 원칙 속에서 이 게임을 해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인생 게임이고, 흥미로운 게임이죠. 서로 이렇게 수작을 해서 최선의 결과를 낼 수 있는, 상생의 최선의 결과를 낼 때만 그게 가장 높은 점수를 받는 게임이 있다면 그게 이런 게임 아닐까요? 그게 진짜 인생을 제대로 표현한 게임이 아닐까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욕심 부려서 꼭 성공하더라 하는 이 게임에 대해서 되게 게임의 룰을 오판하고 계세요. 일시적인 카드를요, 막 긁어가지고 일시적으로 재미 보는 거를 성공으로 오판하고 계세요. 저렇게 나는 왜 못 살까? 여러분은 그렇게 못 사세요. 왜? 양심의 지배를 너무 받고 계셔서 그렇게 못 사요. 카드 그렇게 못 긁어요, 여러분. 이러시죠? 가슴 떨려서 못 긁어요. 막 긁는 사람들이 꼭 성공한 사람들처럼 보이는 거예요. 남 짓밟고 막 올라가고. 근데 여러분 따라갈 수 있냐? 못 따라가요. 차마 못해요, 그 짓을. 나 살자고 그 짓은 못하겠다. 나 살자고 최순실처럼 못하겠다 해서 이렇게 사시고 계신 거예요. 그에 대해 후회하지 마세요. 당당해지세요. 그 돈이 몇 천억 있으면 뭐합니까? 인간이 인간 대접을 못 받는데. 스스로는 당당하겠어요? 스스로 당당하려니까 계속 뽕을 맞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계속 뽕을 맞아야 당당해져요. 뽕 기운이 가시면 다시 초라한 자신의 양심한테도 인정받지보다는 자신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니까요. 그래서 말초적인 자극과 계속해서 자신의 에고를요, 정신없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그것도 양심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속에. 양심이 없는 사람은 그런 거 저런 거 필요 없어요. 애초에 별로 전혀 미안하지도 않고 전혀 그렇지도 않아요. 진짜 사이코패스들은. 근데 소시오패스들은 느껴요.
일반인처럼 죄책감이 들어요. 그럼 그걸 계속 합리화하는 종교라든가 이상한 그런 자신을 세뇌시킵니다. 그래서 그걸 계속 덮어야 돼요. 전쟁 나가서 사람 죽이고 온 사람이 어떻게 정상적으로 삽니까? 그럼 상대방이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고 계속 세뇌시켜야 돼요. 나는 잘했다. 나는 잘했다. 안 그러면 내가 살인자가 되잖아요. 그게 또 양심 때문에 그렇게 사람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양심을 제대로 배양해버리면 되는데 양심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면서 죽겠다고 병원에 오시는데 근본 처방은 양심인데 양심 합시다 그러면 그건 너무 이상적이고 요원하고 추상적이고 계속 거부합니다. 치료를. 양심 가지고 될 일이 아닌 것 같다. 니네가 양심 전문가인데 무슨 정치야. 이런 말들이 다 그런 함정에 빠진 말들이에요. 양심 전문가가 없어서 힘드시면서. 솔직히 여러분 대통령한테 바라는 게 뭐죠? 능력 없어도 좋아요. 다른 거 다 괜찮아요. 지금 바라시는 게. 제발 양심만 있어라 아닌가요? 그런데 양심 있는 사람이 리더하겠다 그러면 양심 가지고 뭘 하겠다고. 계속 이 노름을 하고 계세요. 우리 사장님이 나 다른 거보다도 하루 종일 놀러 다녀도 좋겠어. 양심만 있으면 좋겠어. 해놓고 양심 있는 사람이 좀 리더 되겠다 그러면 그렇게 또 뜯어 말립니다. 너가 무슨 전문성이 있느냐, 뭐가 있느냐. 아니 최순실도 다스리는 나라를 뭔 전문성이 얼마나 필요한지 이 국민들이 이해가 안 돼요. 당신들 지금 4년간 최순실이 다스렸어. 그분한테 가서 따지세요. 전문성을 따지고 뭘 따지시려면. 뭐 좀 해보겠다는 그 양심 전문가한테 굳이 그 말을 왜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답답하시죠? 이해되세요? 예. 자꾸 저한테 악플 다는 사람들을 향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약간 속이 좀 풀리네요. 예, 마치겠습니다.